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그 10회 2차 시험 원서 접수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원서 접수 잘 하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이 꾸준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게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쫓아오고 계신지 아니면 중간에 지금 이제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늦게 현재 강의를 현재 수강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제 강의를 신청한 분이 한 150에서 한 160명 정도가 지금 강의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조회수가 의외로 많이 나오죠. 저도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제가 주위에다가 여쭤보니까 핸드폰으로 보거나 이렇게 또 PC로 보거나 할 때 그것이 조회수에 이렇게 카운트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분들께서 현재 그 강의를 뭡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쫓아오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서 끝나시고 나면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원서 접수하는 날이니까 원서 접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댓글에다가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분 정도가 강의를 쫓아가고 있구나. 저도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8월 달에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가 실전적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지금까지 실력 따지기 위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드리고 제가 그렇게 딱 하면 아하 하고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뭐 무조건 놓고 많은 문제 풀어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아주 뭐 간단한 문제도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자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산형 문제는 1과목, 2과목 할 거 없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렇게 실력 따지기 하는 그 강의를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깨진 독 고치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해도 잘 여러분들 그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뭡니까 쉽게 2차 공부가 너무 어렵구나 하고 쉽게 이렇게 뭡니까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글로서 제가 강의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제가 문제풀이로 들어갔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뭡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좀 마음이 좀 급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여러분들께서도 아유 이만큼 공부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현재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도 지금 정도 되시면 여러분께서 제 이제 강의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귀에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논밭작물에서 필요했던 그 깨진 독 고치기에서 아마 이제 4강부터 9강까지 제가 올렸던 내용 거기에 내용이 진짜 시험에 필요한 내용 단답형이건 계산형이건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가 뭡니까 따로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은 이제 그 보험금 산정에 관련된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엔 재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이라든지 기타 뭐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식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금년에 1과목에서 계산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제가 이제 한 강의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밭작물 그리고 이제 과수작물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생산비 보장이라든지 가면 뭐, 그 뭡니까, 수확량이 얼마인지, 피해량이 얼마인지, 막 일일이 뭐 따지지를 않죠. 그죠? 큰 틀로 그냥, 공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복무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일일이 뭐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을 구하고 주당 수확량을 구하지를 않았잖아요. 오직 뭡니까? 수확 감소 보장 품목만, 뭡니까? 따로 이제 수확량을 구해요. 과수로 따지면 이제 뭡니까?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 곱하기 무게를 해가지고 그 착가량 또 떨어진 거, 그 낙가량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예, 거기서 이제 수확이 가능한 거를 뭡니까? 산출해 갖고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틀, 고식 사실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논밭작물 과수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냐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50%가 넘습니다. 왜냐면 뭐 70%, 80%가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뭐 수확량 산정 뭐 프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 올린 게 바로 그건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예, 수확량이 얼마인가? 예, 요 피해량 요 부분은 뭐겠습니까? 옥수수예요. 오직 옥수수만 피해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옥수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나머지 품목들은 다 수확량이 얼마인가 요걸 산정하는데 표본구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본구간 안에 뭡니까? 작물의 무게, 예, 무게가 얼마인지를 딱 산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퀘어미터당으로 딱 바뀌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스퀘어미터당 수확량만 딱 구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확량 산정 더 이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 있죠? 예, 문제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확량,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을 어디에다 곱해줍니까? 예,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준다고요. 그죠? 요 뒤에 갈로 치고 있는 거는 이제 과수작물, 포복자만이라든지 대부분 팔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당으로 다 환산을 하거든요. 예, 주당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뭡니까? 논작물, 밭작물 요 하나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딱 곱해버리면 총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면 뭐가 또 필요하죠? 예, 그렇죠. 예, 조사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도 수확량이 있다. 예, 바로 요런 부분이 수확량 감소 보장 품목의 특징이에요. 그죠? 다른 데서 뭐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조사하지도 않죠. 생산비 보장이나 뭐 복무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조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 고사 면적을 제외하고 어떻게 되죠? 조사 대상 면적을 딱 구하고 그러고 나면은 한산 수확량을 어떻게 하죠?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까지만 고사 면적은 수확이 없으니까 그죠? 미타기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미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렇죠? 예, 조사 수확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수확이 됐을 거야 하는 것이 보통 계약할 때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하니까 그걸 스퀘어미터당 뭡니까? 평년 수확량으로 미리 딱 적어놨다가 뭡니까? 미보상 면적 이런 건 반드시 나오죠. 예,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값을 딱 뭡니까? 시험지에다가 거기에 평년 수확량 옆에다 딱 적어놨다가 곱하기 해갖고 어떻게 되죠? 예, 환산 수확량을 뭡니까? 산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예, 처음에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과 2번은 어떻게 되죠? 조사하지 않는 면적, 즉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면적에 대한 환산 수확량을 더해버리면 최종 농지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왜? 수확량을 구해야지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쵸? 예, 수확량을 딱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평수, 미평 공식에 딱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 시한 단축하기 위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우리가 평수 미평 공식에 여기다 대입했잖아요. 그런데 요것은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린다.
오히려 뭡니까?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어떻게 되죠? 1-10% 딱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문제풀이에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정구를 딱 곱해버리면 된다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비율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이제 딱 한 가지 이제 다른 경우는 어때요? 소수점 이하까지 나도 똑같아요. 왜냐면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뭐 0.9%, 0.9 아니면 0.8 미보상 비율이 20%라면 0.8을 곱해주잖아요. 그 값에 그대로 곱해주기 때문에 소점 이하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요렇게 뭡니까? 간단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평년 수확량 값을 쉽게 말해서 야 소점 몇째짜리까지 구하세요. 야 정수로 구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평년 뭡니까? 수확량 값을 뭡니까? 그 정수 단위를 구해라. 소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제시됐을 때는 그 이상이 나와도 뭡니까? 결국 수치를 그 단위에 맞춰서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요 미보상 감수량도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경우만 제외하고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를 계속 풀 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예상 문제 풀어드릴 때는 저 또한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실전이니까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풀어드릴 거예요. 소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똑같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다? 단위를 이렇게 소점 첫째까지 구하세요. 뭐 이렇게 뭐 그램인데 소점 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뭐 이러면 벌써 그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유효중 스퀘어미터당 유효중량에서 수확량을 딱 곱하는데 벌써 유효중량에서 단위가 벌써 소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거나 하면은 수확량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똑같아. 요렇게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요걸로 하는 것이 미보상 감수량을 뭡니까? 요렇게 그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피해율이 딱 나오면 우리가 모든 목적은 뭐예요? 수확량을 구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예, 다 피해율을 구하는 건데 생산비 보장도 피해율, 복무호감도 피해율, 그죠? 인삼도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피해율을 구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다 최종 목적은 피해율을 구하는 거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 논작물이건 밭작물이건 과수작물이건 여러분께서 문제를 보면 그냥 뭐부터 풀어야지 대부분 공부를 하고도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목적은 뭐냐? 스퀘어미터당 주당 수확량을 구하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관에 딱 가면 표본관이 뭐 쉽게 말해서 12스퀘어미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만약에 뭐 120kg이다. 그러면 1스퀘어미터가 얼마입니까? 예. 그 10kg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을 딱 구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조사대상 면적에 곱해버리면 그냥 조사대상 면적의 수확량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놓고 문제를 보면 표본 구한 쪽으로 딱 이제 뭡니까? 눈이 자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문제를 수학 감소 보장 품목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최소한 논작물, 밭작물, 과수 풀면은 최소한 한 30문제 이상은 당연히 풀겠죠. 그렇죠? 예, 아무리 함축적으로 제가 문제를 뭡니까?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풀어드린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차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따로 풀지 않으면은 도저히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강의에는 제가 다 어떻게 조사한다 이런 거 다 안내돼 있고 공식도 다 안내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수확량을 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출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놓고 100% 풀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뭡니까? 그 정도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또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이지 않죠.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이 100%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문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그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걸 몰라서 못 풀었구나. 그러면 다시 그것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는 충분하게 풀 수 있어요. 뭐 100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한 문제당 10분 안에 결국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풀어보고 하면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세세하게 또 설명도 드리고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더 상세하게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아마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단답형이건 계산형이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 그 내용을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옛날엔 깨진 또 고치기를 통해서 제가 막 말로서 이렇게 막 글로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 그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작물에서는 수확량 다 보면은 표본 구간에 우리가 뭡니까? 수확량, 즉 유효 중량이 있잖아요. 얼마나 표본 구간에서 뭡니까?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됐나? 결국은 그걸 알아야 스퀘어미터당 수확량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할 때 어떻다? 예, 조금씩 우리가 분맥별로 우리가 뭡니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양파 같으면 너무 이렇게 앵두처럼 너무 조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거는 80% 피해가 났으니까, 80% 피해가 났으니까 무게 20%만 잡아야지. 그러니까 무게 산정할 때 20%만 잡아서 뭡니까? 우리가, 마침이 표본권에서 뭡니까? 작물이 뭡니까? 수확이 됐구나. 그렇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수확량이 다 데이터로 주면 좋은데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뭡니까? 당연하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 50% 이상이 나오니까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파 같은 경우는 어떻다? 6cm 미만, 6cm 미만 같은 경우는 뭡니까? 80% 피해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피해가 이거니까 우리는 수확량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80%가 피해니까 결국은 20%, 예, 무게가 만약에 500g이다 하면은 100g만 어떻게 수확량으로 잡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수확량을 잡아야 그다음부터 그 시절 그냥 스퀘어미터로 수확량으로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량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할 때 당연하게 이걸 모르면 수확량을 못 구하면 아무리 산식 알고 해봐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고센치 이런 것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험금 구하는 데서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단답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파 이렇게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해놔놓고 밑에다 2점짜리 문제로 조사 방법 해갖고 이렇게 갈로치기로 2점 이런 식으로 배점해갖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것도 뭡니까? 갈로치기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근데 밭작물 다 해봐봐 딸랑 요거예요. 더 이상 외울 게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머릿속에 다 이제 기억하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라 하는 걸로 강의를 제가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3cm 윗부분을 이렇게 절단해 가지고 뭡니까? 한지형하고 난지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지형은 2cm가 안 돼. 그리고 난지형은 좀 크거든요. 3.5cm가 안 돼. 예, 이런 경우는 양파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6cm 미만일 때는 80%인데 마늘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조그만한데 그렇죠? 지름이 그 마늘통이 있잖아요. 마늘통이 2cm가 안 된다. 한지형이. 그럴 때는 피해가 많이 났다 해갖고 요거는 80% 피해라고 잡는다. 그리고 가공용 공급 가능, 이것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과수 품목도 다 이것은 80%로 잡잖아요. 그쵸? 예,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무게 20% 잡는다.
그래서 수확량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100% 밑에 여기 뭐 하다 보면은 빼놓은 거 있는데 나머지 100% 피해형이 있으면 그럼 100% 뭡니까? 그런 수확량이 안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배추는 80% 100% 있고 요 잘 봐보면은 80% 100% 제가 따로 이렇게 위에 모아놨죠. 3개 그죠? 양파, 마늘, 양배추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단답형으로 다음 중 이제 뭡니까? 그 수확량 조사 방법에서 80% 피해, 100% 피해형으로 조사하는 품목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양파, 마늘, 양배추는 80% 100%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50%, 80%, 1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고구마는 따로 이런 게 외울 게 없죠. 그죠? 예,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파, 마늘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만 따로 단답형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50, 뭡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딱 고구마도 딱 요거예요. 50, 80, 100 요거는 오직 고구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자는 또 어떠냐면은 80% 피해형이 없죠. 50% 피해형 그리고 100% 피해형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80%가 없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피해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준이 지름 5cm 미만인 경우가 50% 피해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감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단답형 문제로 밑에 계산형 문제 밑에다 나오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형 문제 공부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밭작물 같은 경우 논작물 아니면 밭작물에서 무조건 놓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봐야 결국 우리가 영어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작년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금년에는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5%짜리여도 당연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립장 길이로 여기는 한다. 17cm 이상은 이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피해가 된 게 아니에요. 옥수수가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죠? 근데 15cm 이상 17cm 미만짜리 이런 것은 50% 피해로 잡고 그리고 15cm 미만인 것은 어떻게 되죠? 100% 피해죠. 그죠? 100%로 피해로 잡는다. 그리고 옥수수는 왜 제가 빨갛게 해놨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지만 옥수수는 뭐죠? 피해량이 얼마인가?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이론서에는 피해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피해가 얼마인가? 피해량이 얼마인가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수확량 산정하는 거는 필요 없는 거고 피해가 요거는 50% 피해로 잡고 요거는 100% 피해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나오죠? 한은 100% 피해로 잡는다. 예. 요것은 무게의 50%만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게 50%만 딱 뭡니까? 피해로 딱 잡아버리면 아이고 피해가 이만큼 됐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15cm 미만, 뭐 17cm 미만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17cm 이상으로 딱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cm 미만은 하, 17cm 미만은 뭡니까? 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표본구한주 요게 이론서에 보면 요 두 곳이라는 게 빠졌어요. 20 곱하기 20태를 두고 이렇게 되는데 두 곳에 이렇게 뭡니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구한은 어떻게 되냐면 2는 3이 0.04인데 우리가 표본 구한으로 문제를 주잖아요. 표본 구한 10구간이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차의 표본 구한이 10구간이다. 그렇게 주고 나서 뭡니까? 표본 구한에 뭡니까? 유중량을 딱 줘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는 스퀘어미터도 수확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한 구간이 0.0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구간이면 어떻게 되죠? 0.8 스퀘어미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1 스퀘어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1 스퀘어미터는 얼마쯤 수확량이 됐나? 그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제가 차도 금년에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아있는 새싹 1심 2엽 돼 있는데 차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난 싹을 1심 1엽이라 그러고 두 번째 난 잎을 1심 2엽이라 그러고 세 번째 난 잎을 1심 3엽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 난 잎이 나면 1심 4엽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1심 2엽인 그 차 이파리가 가장 뭡니까? 효능이 좋고 가장 뭡니까? 품질이 좋겠죠. 그래서 1심 2엽인 상태에서 뭡니까?
수학을 할 때가 가장 좋으니까 그것을 이제 따갖고 뭡니까? 그 무게를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함수율을 조사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면 야, 함수율이 뭐뭐 조사하지 이렇게 막 외우고 하는 게 아니죠. 계산형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벼밀, 보리, 그리고 콩팥은 함수를 조사를 하더라. 그 수분이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내야만이 야 진짜로 수학이 얼마나 됐나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함수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건 전수조사건 함수를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해 갖고 평균값을 산출을 하는데 콩팥은 표본조사 때는 함수를 조사를 3회 해갖고 이제 뭡니까 벼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전수조사 때는 10회 이상 뭡니까 함수를 측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니까 혹시 이런 걸 또 뭐 아냐 모르냐 하고 묻지는 않겠지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걸 하면 뭐 특이한 사항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요거는 이제 단답형 대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밭작물 이제 수확량 산정할 때 이제 필요한 거, 뭡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확량, 그 중량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죠? 예, 피해가 80%형 같은 경우는 20%만 뭡니까? 수확량으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배운 거고, 이제는 그 뭡니까? 각 품목마다 따로 이렇게 또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벼밀, 보리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하면 껍데기 까지 이렇게 그 같이 우리가 훑어갖고 무게를 재니까 그 결국 실질적인 수확량에서는 껍데기 무게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를 7%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로스를 7%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표본과 작물 중량을 주잖아요. 문제에서. 그쵸?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는데 작물 중량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막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말한 거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문제만 보면 자동적으로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적어도 벼밀보리 표본조사인데 껍데기 무게 이거 안 빼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껍데기 무게가 한 7% 정도가 뭡니까 무게가 더 잡혀 있으니까 그걸 빼야 되겠다. 그러면 빼면은 어떻게 돼요? 1-7%나 뭡니까 곱하기 93%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93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0.93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작물 중량이 100kg으로 나와 있다. 1kg으로 나와 있다 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것을 어떻게 되죠? 예, 930g 아니면 0.93kg 이렇게 이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1kg이 아니라. 그쵸? 껍데기 무게를 제거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벼밀, 보리, 콩팥,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기준 함수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쵸? 왜냐면 함수를 적용해갖고, 그 함수를 조사해보니까, 야, 그 작물이 너무나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 수확량보다 더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기준 함수를 대비로 얼마나 수분이 함수됐나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가감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식이 결국 뭐겠습니까? 작물 중량에다가 1- 함수율 나누기 1- 기준 함수율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매벼가 좀 물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죠? 찰벼, 보리, 밀은 물기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13%고 매벼는 15%인데 그러면 밑에는 분모는 결국 0.85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기준 함수율도 필요 없어요. 그쵸? 예, 뭐 0.85 이렇게 하고 위에는 근데 우리가 조사해 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의 수분 함수율이 그러면은 물기를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 빼면 여기는 위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0.8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결국 뭐죠? 나눠버리면, 예, 그 1보다 작은 수가 나오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그것을 물기 너무 많이 머금고 있는 그만큼을 빼줘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0.8 나누기 0.8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산식도 이게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아이고, 물기 너무 많이 머금고 있네? 조금 뭡니까? 물기를 덜어줘야겠네? 바로 요 산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작물 중량이 나온 데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수확,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확 적기 같다 한다 하지만 양파, 마늘 같은 다른 작물은 좀 상관이 없는데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수확 날짜 전에 만약에 수확을 하면 만약에 일주일 전에 했다. 수확 개시일보다도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일주일 전에 했으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파, 마늘이 더 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까지도 악착같이 우리가 수확량에서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클 거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한 작물 중량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잖아요. 그죠? 1보다 더한 값을 곱해갖고, 현재 1kg이지만, 앞으로 일주일 지나면 1kg이 아니라 1.07kg일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잡으려고 결국은 1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잔열수 7일 남았다. 예, 앞으로 수확일까지 7일 남았네? 하루에 비등치중 지수가 얼마씩, 곱해지네? 그러면 이만큼 0. 몇이 어떻게 되죠?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 값이 곱해지면 이 작물 중량이 어떻게 되죠? 더 커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앞으로 더 커질 거를 더 수확량으로 산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잔열수 줄 거, 비대추정지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 더 잡아야지. 예, 그걸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이 산식이 타정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늘 같은 경우는, 껍데기 무게, 예, 우리 종구 3cm 위를 딱 잘라갖고 무게를 잰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껍데기가 다 있고, 실제로 마늘은 그 안에 껍데기가 쌓여져 있는 마늘인데,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무게까지 우리가 다 쟀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빼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한 30% 정도가 무게가 더 잡혔으니까 30%를 빼줄게. 그래야 마늘의 수확량이 될 거야. 그거예요. 예, 환산계수라는 건. 그쵸? 예, 고구마나 감자나 그런 거는 껍데기 무게 크게 상관이 안 되니까 껍데기 무게 구태 빼줄 이유가 없지만 마늘 같은 경우는 껍데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양파도 보면은 껍데기 해봐봐야 우리 갈색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미미합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양파 같은 거는 환산계수가 없는 게 오직 마늘에만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판단한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환산계수도 쉽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지형, 조그마한 마늘, 의성 마늘 같은 경우는 70%만 무게를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난지형, 예, 난지형 같은 경우는 72%를 잡아줍니다. 조금 더 잡아준다. 왜냐면 난지형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돈도 안 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걸 문제에서 줬어요. 예, 줬는데, 주지도 않았죠. 이걸 풀으라는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가 됐으면 딱 보면 알지만 이 그람수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무게를 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은 50% 피해를 잡고 하는 100% 피해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피해 개수가 딱 나온 데다가 곱하기 한 개당 중량을 딱 곱해갖고 그냥 무게로 환산해 버린 거예요. 그런 피해가 몇 킬로그램이 났구나. 그걸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예, 대학찰 연농이온은 160g으로 잡고요. 한 개의 옥수수 무게를, 미백이온은 180g, 미흑찰은 190g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버리면 피해 수확량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노랗게 형광펜 바탕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외웠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근데 2차는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강연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외울 게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논작물, 밭작물, 필요한 내용.
지금 암기해야 될 게 가장 많은 부분이 논작물, 밭작물입니다. 나머지 뒤에 가면서 암기할 게 없어요. 예, 이렇게 뭐 세세하게 수확량을 잡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논작물, 밭작물에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외울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다시 그 깨진 독 고치기 해서 제가 막 글로서 막 뭡니까 한 6강 정도로 올려드린 것을 다 또 요약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건 요거만 알면 됩니다 하고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암기TV에도 뭡니까 많은 선생님께서 올려드렸죠. 예, 그렇게 뭐 암기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를 하시든지 이 미백이호가 180이다 미육차는 190g이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공식을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표본관, 수확한, 새싹무게, 수확한, 새싹수. 이게 뭔 뜻이냐면 요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뭡니까? 요까지가 뭐냐면 요 이파리를 쉽게 말해서 수확 그 차밭에 가면 여러분들 뭐 하나도 수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다 기다리고 있지를 않죠. 예, 항상 하루에 뭐 계속 그 뭡니까 차잎을 딸 거래요. 오늘 또 따고 내일 또 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수화간 그 뭡니까 그 차 이파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잘 봐보시면 알지만 이것도 산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어렵지. 요걸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수화간 새싹 무게 이거는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조사를 갔는데 차 잎에 아직도 따지 않은 이파리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표본관을 설정해서 그 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0.04 구격태를 두 곳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걸 한 구간으로 해서 그 한 구간에 그 새싹을 다 딴단 말이에요. 다 따면 이것이 수확한 새싹 무게일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 낙엽률 그 적가전종합 사가수에서 보면 뭡니까 낙엽률 계산할 때 떨어진 것은 어떻게 뭐 떨어진 낙엽을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낙엽이 그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 낙엽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차 그 가지도 잘 봐보면 그 수확한 뭡니까 그 수확한 그 뭡니까 차 잎을 수확했다는 부분은 거기가 딱 뭡니까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시가 있겠죠. 예, 잎을 딱 띄었다 하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기수확한 새싹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요 보니까 아유 이파리 이거 수확했네 해갖고 이렇게 기수확 새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요것이 아유 50개나 그 뭡니까 그 기수하겠네, 싹을 새싹 기수하겠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겠습니까? 이거는 수확한 새싹 무게는 수확해갖고 무게 달아보면 되는데, 그쵸? 기수확한 새싹수는 그 무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요 앞에 잘 봐보세요. 표본구한 수확한 새싹 무게에서 수확한 새싹수로 나눠버리면 쉽게 말해서 요거 예, 우리가 새싹수도 여기 조사해보면 새싹수가 딱 수확한 새싹수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수확한 새싹 무게는 당연히 여기 나오니까 그쵸? 무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뭡니까? 한 개의 무게로 보정이 되겠죠. 아이고야 수확한 새싹의 한 개 무게가 새싹 무게가 얼마구나 하는 그것을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예, 기수확한 새싹수를 무게를 잴 수 없으니까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확한 걸로 예, 그 새싹 한 개의 무게를 산정한다. 그겁니다. 그 값을 적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수학 기수를 적용해 봐 버린 거예요. 아이고, 기수학을 많이 했으면 이걸 보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수학 기수는 기수학 비율에 따라 산출된 지수를 적용한다 했으니까 요것도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그러면 기수학 비율은 뭐냐면 당연하게 뭐예요? 총 뭡니까? 그 우리가 차 이렇게 가지가 보면 또 수확한 새싹 자리도 있을 거고 아직 수확하지 않는 새싹도 붙어있는 새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 수를 뭐죠? 기수학 새싹수로 딱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눠버리면 아이고야 쉽게 말해서 여기에 뭐 만약 10개다 칩시다. 이거 한 가지 10개다. 근데 싹이 7개 지금 달려 있어요. 예, 7개 달려 있고 뭡니까? 기수학한 새싹 자리가 딱 3군데 있어요. 그럼 기수학 비율이 얼마입니까? 30%잖아요. 그죠? 바로 이 기수학 비율이라는 바로 그 의미예요. 이 산식이. 기수학한 새싹수가 우리가 3개다 여기 파악되어 있죠? 그러면 기수학 새싹수에다가 남아있는 새싹수 7개. 예, 요게 수학한 새싹수 플러스,
기수학 세삭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요게 총 10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수학 한 것은 10개 중에서 3개를 기수학 했으니까 기수학 비율은 30%가 되는구나. 예, 그걸로예요. 그 기수학 비율에 따라서 지수, 기수학 지수를 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고 당연하게 문제수에서 딱 줘버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푼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차의 경우는 표본과는 우리가 그 0.04 스퀘어미터 테를 두고 이렇게 그 안에 거 이제 세삭수를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0.04다 보니까 0.04가 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 구간은 두 곳에 하니까 0.08이 된다. 꼭 요거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양파 마늘은 비대추정수 들어가고 벼밀 보리 표본 조사는 로스율이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요. 차는 수확 면적률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요. 수확 면적률. 예, 수확 면적률. 그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잘 봐보세요. 차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 면적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 면적 대비 실제 수확의 면적의 비율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고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차나무가 식재되지 않는 거 안 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가입 면적 대비 실제 수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런데 요걸 구해라라고 절대로 나오지 않고 문제에서 줘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걸 아는지 모르느냐를 물을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부터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냐고는 절대로 안 묻잖아요. 우리가 기출문제 잘 보면 알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알고 있냐, 요것을 알고 있나, 결국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수확 면적률을 딱 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아이고 차 수확 면적률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도 이거 당연히 써먹으라고, 제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냥 딱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그 값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옥수수도 보니까 뭐가 2개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문제 속에서 딱 그 2가지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 수확량 나오면 그걸 다시 보존값으로 제식 밀도 지수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곱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그런 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산식을 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큰 틀만 알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면서도 제가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용어도 지금 잘 떠올리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바로 그거예요. 큰 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경우 병충해 감수랑 산재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그죠? 8회 때 문제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감자 무게가 분명히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문제 속에 다 있다니까요.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 그렇죠? 무게가 얼마다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거는 피해로 잡지 않고 처음에는 수확량 산정 시에는 정상 감자처럼 똑같이 똑같이 그 무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정상 감자에다가 포함시켜서 수확량이 산정했다가 피해를 산정 시에 이제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산정해가지고 아이고 병충해가 이만큼 피해됐구나 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피해니까, 그쵸? 피해에다가는 그 감수량을 플러스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피해를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정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또 나올까? 이번에는 복숭아가 나올 것 같아갖고 이걸 풀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시간 안배해 가면서, 여러분들 그 진도 나가면서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걸 먼저 풀어볼 겁니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조금 세부적인 문제, 그렇게 제가 푸는 식으로 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풀다 보면 또 시간도 또 촉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여러분께서 5번 정도는 무조건 풀어봐야 될 문제를 먼저 제가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궤경 무게, 손해 정도 비율, 인정 비율 이렇게 곱한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손해 정도 비율을 당연하게 딱 줘버립니다. 그리고 병충해 이게 병명을 딱 주는 순간에 당연하게 이걸 곱하면 병충해 감수량이 된다는 거, 그렇죠? 쉽게 말해서 궤경 무게가 20kg이라고 20kg 다 인정해 줍니까? 감수량으로 아니죠. 그
병충해 입었지만 그 도려내고 뭡니까 수확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손해 정도 비율. 예, 우리가 생산비 보장에서 딱 봤잖아요. 피해 면적 이 100% 피해가 인정을 안 해주죠. 아이고야 20% 피해밖에 안 됐네. 아이고 이거는 80% 피해됐네. 그걸 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뭡니까 병충해 감자도 아이고 손해 정도가 얼마쯤 났구나를 또 당연하게 해서 뭡니까 20kg이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는 60%밖에 안 났어. 예. 그 정도만 인정해 줄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26에 12에서 12kg으로 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20kg이. 그쵸? 그 12kg 줄은 데서 또다시 병충해, 뭡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만약에 1급이다 하면 12kg 곱하기 9를 또 곱해주죠. 그러면 9, 1은 9, 2, 9, 18에서 뭡니까? 10.8kg으로 빡 줄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kg이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마지막에 병충해 감소량은 어떻게 돼요? 10.8kg이 딱 그 반띵이가 딱 되는 거예요. 반띵이가. 그쵸? 예. 이거 90% 1급으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손해정도 비율에서 60%가 잡으니까 벌써 반띵이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도 산식을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게 그냥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식 암기하세요. 뭐 하세요. 뭐 산식 갖고 제가 문제를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충분하게 문제를 딱 보면 우리는 그걸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되죠. 병충해 감자는 병충해 감수랑 이런 큰 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잘 봐보시면 병충해 감수랑 피해니까 이 분자가 높아져야지 피해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병수 미에다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쵸? 예.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농업수입 감소 보장 품목에 가면 실제 수입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병충해 감소량이 빼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니까. 예, 실제 수입에서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마이너스로 간다고요. 병충해 감소량. 죄송합니다. 두 장이나 남았네. 자, 그리고 이제 수확량 산정 시에 필요한 부분, 벼수량 요소 조사. 만약에 요 문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표본 조사로 넘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 치면 우리가 요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기당 이삭수가 쉽게 말해서 15개 이하다 하면 1점 주고 16개 이상이면 2점 줘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게만 그냥 16점 해놔놓고 16개 이상 하면 2점이고 나머지 이하짜리는 1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나달 개수는 잘 봐보시면 알지만 5, 6, 7, 8이잖아요. 그쵸? 예, 50개 이하는 1점, 60개 이하는 2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이건 뭐 그냥 다 등차가 10씩이니까, 그쵸? 외우기 쉽죠? 그러면 1, 2, 3, 4점으로 한다. 나달수가 당연히 적으니까, 수확량이 적게 잡혀야 되겠죠. 그쵸? 예, 요것도 이삭수가 적으니까 1점이 잡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조사 수확비율 환산표에 딱 봐보면 그 점수에 해당되는 것을, 그걸 해갖고, 수확비율을 딱 그냥, 여기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사 수확비율을.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피해 면적 보존 개수 같은 거는 피해 면적이, 면적 비율이 10% 미만, 아주, 피해 별로 안 받겠죠. 피해 별로 안 받으면 도리어 수확 잡은 데서 더 많이 곱해져요. 1.1을. 그리고 피해가 30% 이상 되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아이고 이 피해 너무 많네 하고 수확량을 줄여주진 않고 그냥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10% 이상 30% 미만이 1.1을 곱해준다. 그쵸? 예,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비율 알죠? 예,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우리가 거의 이제 생산비, 인삼 이런 데 다 그걸 피해 면적 비율 제일 먼저 그걸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피해 비율을 딱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하고, 그게 되면 결국 그게 피해율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가르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더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피해율. 그죠? 생산비 보장 분명. 거기에 대한, 피해 비율이 바로 이제 피해 면적,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산정할 때는, 잘 봐보시면 알지만 뭐죠? 예, 빨갛게 해놓은 거. 예.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고 수량요소 조사는 표준 수확량 값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수확량을 그냥 딱 산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확량 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똑같죠. 평수 미평. 그죠? 예,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묘별 포병 구간주 같은 것도 주지 안 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적중 사가수에다가 포복자, 그죠? 예. 그리고 간굴 망감류, 거기다가 뭡니까? 밤, 호두, 무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과수 품목들은 다 이제 이걸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150세 이상부터는 100단위 숫자에 7을 더 이렇게 더해주면은 표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주가 몇 주다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당 얼마인가, 이거 과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뭐죠? 주당으로 환산해야 되고 논밭작물은 스퀘어미터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주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표본주가 주당 수확량을 산정을 못해요. 주당 수확량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사상 주수에 곱해갖고 조사상 주수에 대한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다 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자,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니까, 야, 밭작물하고 다 이거 일일이 외우지는 못하고, 요거는 보니까 쉽더라고요. 예, 해당 조사 대상 면적의 1000단위 숫자에 플러스 2만 하면 돼요. 잘 봐보지만 400스퀘어 미만이니까 3000 단위잖아요. 그쵸? 예, 그럴 때는 플러스 2 하면 5구간이 되고, 이래갖고 요거 외우기 쉬우니까, 요거 플러스 2다. 1000단위 숫자에.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표본 구간, 몇 구간이다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논밭작물을 어떻게 되죠? 스퀘어미터에 따른 수확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표본 구간이 몇 구간인지 상관이 없어도, 표본 구간에 대해서 표본 구간이 몇 스퀘어미터라고 줍니다. 쉽게 말해서 8스퀘어미터야 표본 구간이 이렇게 주면 우리는 결국은 8스퀘어미터에 있는 유해중량을 산정을 해갖고 결국은 그것을 8로 딱 나눠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스퀘어미터는 수확량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본 구간을 몰라도 상관이 없더라고. 논밭작물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밭작물은 스퀘어미터는 수확량을 구하면 되니까 표본 구간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나머지 밭작물, 인삼이건 이런 것까지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묘별 이제 수확 적기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 봤는데, 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초년도에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오직 단답형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험금 구할 땐 전혀 필요 없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답형 대비해서 시험 남겨놓고 며칠 남겨놓고 공부하실 때는 이런 부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셔도 충분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전국 수석을 노리겠다. 나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야 한 분들은 이런 거 지금 당연하게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차 있는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에서도 특이한 것이 요 차. 여기 보면은 이론서에는 요게 구개이태 0.04 스퀘어미터 사용 요거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뭐라고요? 두 곳에다가 요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 그 세삭수를 다 이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보면 나오죠. 규격 면적 0.08을 곱하해서 산정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두 곳에 하니까.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차 문제 제가 꼭 금년에는 양파, 마늘, 양파 마늘인데 마늘만 풀면 비대칭 지수 양파는 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마늘 문제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차는 완전히 특이하니까 제가 문제를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 구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도 제가 저가전 종합 사가수에서 이제 미보상 비율이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맨날 미보상 비율 10% 20% 이렇게 맨날 제시만 됐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뭔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회 정도 되면 적어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도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지
모르는지 물을 수가 있다. 항상 기출 문제보다는 뭡니까 조금 변형된 문제로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예를 진짜 뭡니까 뭐 착각함수 보험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맨날 묻는 문제밖에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냈지만 결국은 더 이상의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만 딱 공부하면 되지만 이제 뭡니까 바짝물 뭐 논짝물 이런 쪽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뭐 안 물었던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비대칭지수 아직도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뭐 환상계수 적용해서 뭡니까 수학형 산정해라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차도 문제가 안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문제들 당연히 풀어보겠지만은 미보상 비율도 바로 이런 기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을 금년부터는 좀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최저 우리가 보통 이제 뭡니까 그 뭐 10에서 20%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라고 이론수 뒤에 별표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보면 최저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기준으로 하면 그 19% 20% 미만이기 때문에 어디에가 적용해야 될지를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결국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최저 기준을 적용하라고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론수상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불량이다. 제출 상태, 병충해 상태 불량이다면 미보상 비율 10% 적용하고 매우 불량이면 20%인데 사실 이렇게 미보상 비율 20% 적용을 했다가는 경쟁자들한테 혼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가 30% 나는데 미보상 비율 20% 딱 적용해버리면 10% 피해가 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 최소한도 가입한 게 자기 부담 비율이 10%라면 30% 피해라도 뭐예요? 보험금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보상 비율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피해 일정 부분을 인정 못해하고 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적용을 못해서 사실 매우 불량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문제 잘 보면 알지만 미보상 비율 10%가 제일 많았죠. 기출문제 잘 봐보세요. 뭐 하여튼 대부분 미보상 비율이 다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10%다. 그 기준을 여러분께서 불량으로 이렇게 뭡니까 딱 안내되면 10%를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걸 갖고 뭡니까 잡초가 40% 이상 60% 미만 분포돼 있다. 이렇게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요것이 바로 요 불량 상태거든요. 요 상태가 요 상태인 경우는 10% 적용하고 60% 이상이다. 그러면 2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9% 미만으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거의 적용을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알지만은 뭐 미부상 비율 없음 10% 20%만 있었지 뭐 나머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분 여러분께서 꼭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타 부분은 뭐 기타는 40% 이상 60% 이게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불량, 매우 불량 요걸로만 딱 나와 있습니다. 불량이면 10% 이상 20% 미만 그걸 적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대로 10%를 적용하면 되지. 최저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논작물, 밭작물에 관련되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면 알면은 뭐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결국은 딱 요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답형 문제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뭡니까 여기다가 다 요약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논작물, 밭작물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요 강의안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제가 그 뭡니까 예상 문제 풀이는 논작물, 밭작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2과목하고 1과목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형태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2과목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년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모의고사 쪽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다 문제는 다 안내 드릴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중요한 부분. 무조건 놓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구태여 뭐 모의고사에 나온다 해서 꼭 이것만 공부하자 이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문제만 풀면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가 있어. 그런 쪽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강의안 잘 참조하셔갖고 제가 그 앞으로 문제 푸는 예상 문제만큼은 100% 수여하고 뭡니까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뭡니까 술술 풀 수 있도록 그 연습만 하시면 충분하게 시험장에 가셔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